들어서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를 보면 종교가 우리 곁에 있어서 네. 좋은 곳으로 사람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파우스트 작품 속에 있는 것처럼 악마의 유혹인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오늘 연습 장면을 보고 단 3카트였지만 어느 장면 하나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유인천 선생님께는 오늘 이 시국에 선생님이 오래전부터 함께 해왔던 이런 신과의 대화라든지 국립에서의 메피스토 역도 봤었고 수십 년을 봐왔습니다만,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지금 이 시기에 이게 LG 아트센터에서 다시 열리는 것에 대한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준비해 주시는 동안에 그건 저한테 네네 연출님께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전물에 대한 재해석이 일대 대유행인 것 같습니다. 오페라 극장에서는 오셀로가 올라가고 또 맥베드가 올라가고요. 또 토월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 LG에서는 또 파우스트가 올라가고 몇몇 후속 작품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고전을 우리가 다시 재해석할 때 이번 작품에서 연출의 주안점을 둔 것과 함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다시금 고전이 주목받는다면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고전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전은 시대와 공간과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보편성, 인간의 본질을 잘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괴테의 파우스트 같은 경우에도 2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그리고 2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시대의 인간과 그리고 200년 전의 인간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인간의 어떤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인간 본질이 갖고 있는 인간 원형의 아이러니컬하고 모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집어내서 괴테가 그려내고 있고, 파우스트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메피스토와 그레첸과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 인간 원형의 모습을 아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괴테가 200년 전에 쓴 작품이지만 메피스토의 대사들 같은 경우에는 비록 악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현대인들의 마음인 것 같은, 특별히 악마라고 느껴지지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우리의 생존과 치열한 삶과 이거의 어떤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속마음들을 그대로 깨트려 보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현재의 시대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끊임없이 과거든 현재든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한번 집중하기 시작하면 브레이크가 없이 계속 달리게 되는데, 특히 또 현대에는 어떤 그런 우리가 물질이라든지 그런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주 인간의 모순과 그런 부분들을 괴테가 파우스트를 통해서 잘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괴테의 메피스토 대사들 같은 경우에 파우스트의 고민들도 그렇지만 현대인들의 고민을 아주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좀 현대성을 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파우스트뿐 아니라 연극 자체가 그 시대의 거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파우스트도 바로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또 우리 시대를 그대로 비추어주는 그 거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괴테가 이 작품을 쓸 때도 이미 과거의 얘기를 끌고 와서 그 당시 자기 현재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미래를 보여주는 연극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괴테를 연구한 학자들이 뭐 이미 수도 없이 그런 진단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250년 전에 쓴 작품이지만 과거와 현재와 오히려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200년 후에 그 미래를 또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든 그렇게 쓰여진 작품이다. 뭐 그런 얘기들은 뭐 저는 끊임없이 여기 나오는 주님의 뭐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라든지 또 파우스트 대사 중에 멈춰라 순간이여 너는 정말 아름답다라는 그 바로 그 자기의 이 지금 현재의 이 순간에 대한 어떤 그 통찰 뭐 하여간 이런 얘기들이 그 미래에 가도 끊임없이 뭐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파우스트는 뭐 더더욱이나 어쩔 수 없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와 그러니까 신과 인간 의 관계를 떼어놓을 수가 없죠. 특히 이 서구 유럽 그 문명의 기본이 이 기독교 사상이 항상 모든 그 문화에 깔려 있기 때문에 뭐 끊임없이 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고 또 보석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다 이 작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에 이 파우스트를 꼭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와서 보면 거기에 들지 못하는 사람도 꽤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마지막에 뭐 구원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하나 믿고 또 극장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뛰어다니겠죠. 그런 의미로 이 파우스트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한 명이서 두 명의 파우스트를 연기하는 게 아니고 두 분이서 한 명의 파우스트를 연기를 하시는 거라서 일종의 그 동기화 같은 게 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다른 모습이지만 그래서 같은 인물을 연기를 하시는 데 있어서 두 분 배우님들께서 어떤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셨고 어떤 논의들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유인촌 선생님께서 이제 27년간의 메피스토 역할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혜수 배우님께서 좀 어떤 조언을 구하신 게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좀 의논 같은 것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첫 질문은 누가 대답을 선생님과 근데 우리 이 박혜수 씨 메피스토는 뭐 지금 잠깐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거의 그 진짜 지금 이 현재의 그 살아있는 뭐 그런 인물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사실은 제가 벌써 97년도에 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정말 과거고 너무 구닥다리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사실은 이 배우끼리는 물론 이제 조금씩 서로 이렇게 조언을 하고 도움되는 말은 하지만 저의 과거의 경험이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또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이 캐릭터를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아주 뭐 그냥 기본적인 거 아니면 뭔가 크게 포괄적인 의미의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박혜수 씨 자체가 정말 많은 노력과 분석에 의해서 그거를 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끔 뭐 우리 연출 선생님도 되게 컨트롤하고 또 저는 옆에서 그냥 가끔 한마디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창작 과정은 이렇게 막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선생님께서 이제 연습실에 오시면은 다른 말씀보다는 이제 뛰자 그래가지고 그냥 들으면서 같이 대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작품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메피스토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주셨던 것들이 이제 공연을 얼마 안 놔두고 메피스토와의 저와의 접점을 만날 때 그것들이 이제서야 그 말씀이었구나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건 파우스트의 어떤 두 부분이 파우스트에 대한 같은 이제 공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옆에서 같이 정말 지치지 않고 띄워주시고
그래서 맞춰주시께서 하시고 하시는 그냥 그 동료 선배님이십니다. 보고 느끼고 서로래요. 네, 너무너무 여기 에너지를 내가 갖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누굴 나눠줘. 네, 저 또한 너무 이번 작품을 통해서 너무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배님한테 영감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히 제가 앞장에서 선생님이 1막을 쭉 끌어오시는데 2막에서 괜히 다른 막 코를 빠뜨리면 안 되니까 옆에서 좀 많이 보고 저도 같이 시도하고, 근데 선생님이 올 때마다 너무 다양한 시도를 해주시고 그 박스 안에 밖에서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시니까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저 또한 이 텍스트나 이 작품 부기에서 많이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고민한 만큼 뭔가 또 깊은 어떤 다른 해석이나 그런 연기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 날까지 계속 허우적댈 거고요. 지금은 그래도 저희 팀원들이 나름 좀 다시 뭉쳐가지고 정말 누가 하나 모자랄 것 없이 서로 서포트해주고 이런 게 또 연극의 묘미라고 생각하고 좀 많이 느끼면서 좀 작품에 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파우스트, 늙은 파우스트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싱크를 어떻게 맞추거나 뭐 이렇다기보다는 그 작품 안에서 파우스트라는 인물은 하늘의 모든 지식과 이런 걸 다 원하면서도 지상의 모든 쾌락을 다 얻고 싶어 하는데 그 지상의 쾌락을 얻고 싶어 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연기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함께 같이 고민하고 선생님께서, 형님께서, 진아도 그렇고 연출님도 그렇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작품이 나오면 보실 재미가 쏠쏠하실 겁니다. 네, 이상 파우스트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혹시 은석 씨 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코멘트 없으실까요? 네네네. 아니에요. 이 연기는 철저하게 찾아가는 일이어야 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그냥 이렇게 이 방향보다 이 방향이 낫지 않나 뭐 이런 정도의 혹시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결국은 연기는 본인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분석하는 걸 찾아가야 돼요. 근데 사실 파우스트 역할이 제가 예전에 메피스토 할 때는 파우스트가 이렇게 좀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저하고 같이 연극했던 파우스트 역할을 했던 배우가 윤주상 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윤주상 씨가 겪었을 고통을 이제 제가 느끼고 있어요. 이게 파우스트가 이게 정말 뭔가 막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아주 뭐 인간으로서는 가장 최상이고 그러면서 더 뭘 얻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격이 떨어지면 안 되고 하여간 뭐 수도 없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고 인간으로서 가장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기로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속을 비웠는데 하여간 모르겠어요. 결과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고 전체를 이제 이 공연을 하면 또 관객들과 연극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관객의 어떤 서로의 호흡을 통해서 아마 새로운 어떤 파우스트나 메피스토 우리 전체 연극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분들 모두 작품에서 굉장히 우선순위로 캐스팅이 오고 가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붙잡으셨는지. 왜냐하면 연극은 굉장히 긴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매니지먼트 쪽 입장에서도 요즘은 어떻게 상황이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로 소문이 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캐스팅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하고요. 배우분들도 어떻게 여기에 합류하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캐스팅의 과정과 비하는 우리 샘컴퍼니의 김혜 대표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계시나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LG 아트센터랑 샘컴퍼니랑 이렇게 함께 이렇게 호흡을 했기 때문에
뭐 우리 캐스팅의 LG 아트센터와 쌤의 김민 대표님과 또 저와 이렇게 얘기를 많이 논의하면서 아주 이렇게 어려움 없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쉽게 마치 그렇게 대사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일어날 일은 일어날 겁니다. 라는 대사가 있는데 마치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매끄럽게 잘 그 과정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냥 욕구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 분의 배우도 아마 특히 고전에 대한 욕구나 또 하여간 그런 게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예, 저도 정말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시간 동안에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고 파우스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무게감도 있고 연습의 과정도 충분히 오랜 기간 있어야 되고 또 원캐스팅이라는 그 부분도 있어서 큰 시간들을 이제 저희들도 다 뭐 바쁘신 배우들도 스케줄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욕망이 인간의 욕망이 또 발휘된 것 같습니다. 저도 파우스트라는 에피스토라는 역할을 너무너무 이제 간절히 원했었고 그리고 원캐스팅이라는 그리고 선생님과 만날 수 있다는 또 무대에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다시 기회로 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충분히 그런 입장으로 갔었고요. 매니지먼트에서도 지금 뭐 저는 흔쾌히 원래 연극으로 시작했었던 저를 보고 이제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해 주시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뭐 연극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대학로에 뭐 뮤지컬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연극은 그렇게 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했던 공연을 계속 또 하거나 뭐 아니면 했던 재공연 안에서 그 안에서 다른 캐릭터를 맡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 또한 작품이나 텍스트에서 좀 허접될 수 있고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집에서 고뇌도 좀 하고 약간 이런 작품을 되게 목말라 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희천 선생님도 작품을 그렇게 많이 하시진 않은데 이번 아니면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있을까 싶기도 했고 박혜수 형님도 마찬가지고 예전부터 제가 거의 신인이었을 때부터 봐왔던 형님인데 언젠가는 한번 같이 무대를 서보고 싶다 이런 생각만 막연히 하고 있다가 이런 좋은 기회가 찾아왔었고 진아도 마찬가지로 이런 캐스트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다 원캐스트가 된다는 것도 사실 너무 특별한 일이거든요. 너무 특별한 일이고 지금 이렇게 많은 바쁘고 스케줄도 많으신 분들이 거의 3개월, 4개월이라는 시간을 비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근데 이런 게 정말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너무 영광이고 이런 작품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는 사실 공연에 대한 접점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공연을 할 일이 있을까 좀 먼 일처럼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별로 일을 하면서 자꾸 작품을 해가면서 뭔가 내가 지금 이 정도의 내공으로 이 정도의 수량으로 계속 연기를 하면서 당당하게 내가 배우라는 직업을 스스로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은 배우가 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돼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제 회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대화를 많이 나눴었고 때마침 그때 우리가 공연을 하게 될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 파우스트라는 작품으로 조금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감사하게도 제안을 주셨어요. 일단은 쌤에서 먼저 감사하게도 이제 제안을 주셨고 그때 더 이상 제가 망설일 만한 마음의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면 내가 새로운 길을 걸어보고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꺼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 작품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거의 하루도 고민 안 하고
사실 경험도 많이 없는데 이상하게 겁도 없이 하겠다라고 덥석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정말 후회가 1도 없고 제가 이 시점에 파우스트에서 양정훈 연출님과 여행자 극단 단원분들과 선배님들과 함께 하라는 게 앞으로 계속 연기를 해도 된다라는 메시지처럼 들려서 되게 벅찬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건 당연히 장점이지만 그만큼 이 배우의 예술을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고민하고 배우분들 준비하시는지 궁금하고, 연출님께는 결국 그러니까 무대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파우스트를 무대에 올리면서 공백이 없게끔 혹은 무대를 통해서 또 어떤 재미를 또 주실 수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어린 시절에는 뭘 막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를 좋아했는데 점점 이제 좀 이렇게 덜어내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우스트는 워낙 시 공간이 많이 변해가지고 그걸 다 리얼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이게 되게 판타지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마녀도 만나고 프로켄산이라고 마녀들의 산에도 가고 세상 속세도 돌아다니고 그래서 시공간이 굉장히 또 이방에 가면은 굉장히 빨리 장면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걸 리얼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던 흔한 연극의 어떤 그런 리얼한 세트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런 공간을 약간 저는 블라디미르 쿠시라는 그 작가의 사화가 하가의 작품을 듣고 좀 영감을 받았는데 좀 뭔가 초현실적이고 시공간이 좀 뒤엉켜 있고 상상과 현실이 좀 이렇게 판타지가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코르크 흙에 파우스트 서재가 놓여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간을 좀 연극적으로, 연극은 사실 젓가락도 칼이 될 수 있는 연극이니까 연극적 그런 상상력을 좀 해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그런 상상력을 좀 펼쳐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특이할 점은 이제 어쨌든 이게 지금은 디지털 시대잖아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의 연극과 디지털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대는 거대한 XR 그 LED 스크린이 요즘 이제 서서히 공연에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연극에서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대한 8m에 28m 거대한 LED 스크린을 들여와서 게임 엔진이죠. 언리얼 엔진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런 어떤 초현실과 환상과 이런 상상의 공간을 지금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고 리얼하게 설명적인 건 아니고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조금 뭔가 예술적이면서 좀 이렇게 상상력이 발휘된 그런 무대를 연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우의 입장에서 극장의 크기는 물론 좀 크기가 크면 조금 소리를 더 키워야 되나 이런 걱정은 좀 하는데요. 그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LG가 여기 새로 진 공연장 자체가 굉장히 잘 지어졌습니다. 그냥 우리가 극장을 새로 건축해도 되게 성공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극장을 사용해 보면, 근데 여기는 비교적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제가 볼 때는 아마 여기 음악도 하고 이런 다양한 분야를 이제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음향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그러니까 육성에서 그냥 이 정도 얘기해도 다 잘 들릴 수 있도록 설계가 잘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크면 사람이 많고 이런 거에 조금 배우가 좀 부담은 되죠. 그렇지만 연기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크기에 따라서 다른 연기를 받지 않습니다.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아까 유인준 선생님이랑 양정우 연출님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매자 통계들을 보니까
주로 이제 이 작품을 예매하신 분들이 30, 40대 관객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그 캐스팅이나 이 출연진 분들을 보고 최근에는 이제 매체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이 작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 한 20대 관객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박혜수 배우님이나 또 문석 배우님이나 진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이 젊은 관객들한테는 어떻게 좀 이 작품을 좀 무게감을 덜고 좀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와닿을 수 있을지, 이 작품에 소구되는 점들이 어떻게 20대 관객들에게 좀 뭔가 매칭될 수 있을지에 대한 매력을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20대예요. 제가 마이크를 먼저 들은 게 아닌가요? 저도 30대. 제가 들었는데 제가 먼저. 제가 이번에 파우스트를 처음 읽게 되고 같이 대본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20, 30대 가장 방황하기에 정말 딱 좋은 그 나이대가 있잖아요. 방황을 많이 하고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그 시기에 보면 되게 느끼는 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젊은 나이에는 사실 실수도 하고 방황도 하지만 그걸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도 내가 잠깐 실수하는 것들, 내가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나서 그걸 되게 돌이킬 수 없을 거라는 그 괴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지금 지나보면 10대, 20대 때 겪었던 그 방황들이 또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고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그 힘들었던 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나뉘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떠한 방황을 하고 실수를 하고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했음에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걸 인정을 하는지 그걸 외면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젊은 청년분들, 좀 어린 관객분들도 많이 오셔서 보시면 조금 더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지 않을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는 뭐 일단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되게 재밌을 요소들이 있고 일단 기본적인 거는 신과 악마가 계약을 한다는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신선하고 재밌는 내용이고 뭐 그런 뭐 페리테일 같은 것들이 옛날부터 들어왔겠지만 그걸 실제로 멋진 배우들이 그 눈앞에서 그렇게 연기를 하고 무용도 있고 근데 그것조차가 시작이 된다는 게 파우스트라는 인물을 팔로우하는 데는 굉장히 또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판타지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 또한 20대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마녀도 나오고 개가 악마로 또 변신을 하고 나중에는 발프르기스의 밤에 가서 마녀들의 축제, 볼거리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뭐 저희가 옛날에는 뭐 연극으로 시작해서 뭐 극장 큰 스크린 집 안에 안방에 뭐 TV 화면 이제는 뭐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심지어 화장실까지 가서도 핸드폰을 보는 그런 시대에 와서 엄청 뭐 미디어나 뭐 카메라 이런 거에 대해 익숙한데 20대들은 그럴 수도 있어서 근데 그것 또한 저희 작품의 디지털이랑 같이 또 연극적인 부분이랑 그거랑 같이 또 조합을 해서 어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또 그분들도 와서 보기 좋고 또 디테일하게 저희 연기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 진심으로 또 연기를 하면 통하지 않을까. 일 파우스트였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대, 30대, 뭐 40대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 충분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 안에서의 그 욕망 그리고 또 풋풋함에서 시작되는 그 사랑의 단계들 그런 것들을 아마 보면은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바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말을 해주신 것처럼 어딘가로 이렇게 공연을 보러 온다는 건 누군가의 가치관에
가치관을 저희가 경험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그러지 못하는 시대가 조금 많이 왔고 제 가치관이 더 중요하고 제가 끄고 싶을 때 끌 수 있고 제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근데 연극은 참 어떻게 보면 와서 관객이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다른 누군가의 그 진심 어린 가치관들에 동요되어 보는 것도 전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많이 되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고전이긴 하지만 저희가 만들어 나가면서 굉장히 정말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10살 된 것처럼 만들어낸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이 좀 어렵게 만들진 않아서 저희는 12세부터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극이라는 것에 대한 맛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매력을 잘 보여주는 표정과 몸짓이 좀 눈에 많이 띄었는데 이제 연습을 하시면서 좀 고민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매력적인 좀 에피스토를 어떻게 좀 만들어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공연에서는 더 멋진 이제 배우들과 같이 또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우선. 제 칭찬을 제 입으로 하는 말씀 중에 연습을 주구장창 했습니다. 연출님께서 그리고 여기 같이 동료 여행자 배우분들께서 사실 처음 오랜만에 무대 연습이라서 굉장히 좀 낯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첫날부터 사실 홀딱 벗고 연습하는 것처럼 연습을 하게 해주셨어요. 다 마음을 막 열어주시니까 그냥 막 뛰어놀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몸쓰고 뭐 소리 다른 식으로 내고 이런 것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연습 과정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하게 연습을 하다 보니 그리고 에피소드에 대한 고민은 작품 안에서 계속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는데 꼭 악함이라는 것보다는 악의 평범성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씩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꼭 악해 보여야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악한 인물들도 그 10초에는 어떤 씨앗이 뿌려졌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했고 그리고 배우들이랑 여기서 많이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